누구 읽으라고 쓰신 거예요? 민정 당원들과 민정 국회의원들이 봤으면. 근데 지금 뭐 지금 조범문고의 베스트셀러 10위 안에는 정치사회 분야. 아하. 1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얼굴을 크게 박으신 분이 유시민 그분이고 유시민. 시민 형이 그때 왜 끼어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님은 내 인생에 도움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제가 소리가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하겠다는 거죠. 저건 대통령 출마 선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시는 것은 대선 가도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중도 외연을 위해서는 민주당 그렇지 않고 추경호 대표가 협상장에도 안 들어오고 핵심 상임위원장 다녀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꼭 오만한 거예요. 나 같으면 법사위원장을 주고 운영위원장 가져오겠어요. 괜히 명분 없이 싸우다가 자기 스스로 갖고 싶지 않은 7석만 갖게 된 거 아니에요. 7개의 상임위원장. 여의도의 신사 젠틀맨에서 여의도의 막말 정치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신 더불어민주당 무상호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도 함께 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이기기 위한 변화의 시작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거슬리네. 아, 거슬려요 또? 저는 대통령과의 신뢰가 있습니다. 아, 좀 신뢰의 신제품 정의가 나왔어요. 저는 반드시 대통령과의 그 신뢰를 가지고서 당대표직에 임하겠습니다. 좋은데 조금만 더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그건 왔어요. 뭐라고 네. 아니 그저 본질은 비슷하네. 맞아요. 좋습니까? 네. 원 의원이 이제 저랑 워낙 친한 사이인데 말투가 좀 바뀌었어.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말 안 했어. 근데 이제 지금 포인트 잡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원래 안 그랬거든. 자, 우리 저 우상호 의원께서 이번에 뭐 책을 내셨다고 하는데 네, 그 책 네. 얘기는 이제 좀 말미에 네, 네. 하도록 하고요. 오늘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당원에 대한 이야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 요런 이제 큰 덩어리들이 좀 있거든요. 어느 거부터 하시기 편한 걸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별로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해서 이제 네.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할 얘기가 뭐 없어요? 물어보시면 네. 말씀드리고. 아무거나 그럼 들어갈까요? 네. 그럼 어떻게 이재명 대표 연임 이야기부터? 연임을 네. 하시는 게 맞겠죠.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연임에는 이제 민주적인 원리로 보면 막을 이유가 없어요. 네. 우리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는 그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그럼 대통령도 연임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가 연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민주당의 오랜 관례가 돌아가면서 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서 당직과 원내직을 분리하고 저처럼 원내대표 한 사람은 상임위원장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으로 돼 있는 건 없어요. 네. 관례로 정책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장을 못 해왔습니다. 네. 서운합니다 지금. 이럴 줄 알았으면 할 걸. 네. 예결위원장 하라고 두 번이나 연락이 온 걸 내가 거절했었는데 아. 그 양보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런데 민주 원리로는 안 된다. 이건 네. 없어요. 그 실제로 정세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 대표를 연속으로 하지 않았지만 3번 하셨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연임에 관한 문제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민주적 원리상 당원들이 원하고 유권자들이 원하면 국회의원도 4선 5선 하는데 네. 큰 상관은 없다. 음. 다만 이게 그러면 본인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는 행보냐? 네. 네. 이건 철저히 본인이 선택이니까. 네. 네. 제 경험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당 대표를 하시는 것은 대선 가도에는 큰 도움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지층은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완전히 총결집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난번에도 사실은 중도층이라고 말해지거나 아니면 뭐 부동층이라고 말해지는 네네. 층이 이제 투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네.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진영의 대표라고만 이렇게 gat혀 있을 때 확정력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언하자면 네. 저 같으면 네. 이미 당 대표를 하면서 공고히 됐으니까 이제 지지 네네. 세는 오히려 중도로 외연 확장하는 행보를 네. 하는 데에는 당 대표 직책이 좀 부정적이니까 저 같으면 오히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네. 싱크탱크 만들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표가 적게 나왔던 지역을 좀 자주 방문해서 네. 스킨십을 넓히는 그러니까 당 대표 이재명으로 가는 것보다 네. 그 자연인 대선후보로. 이재명이 가서 사람들이 민주당 대표할 때는 그렇게 보기 싫었는데 사람 괜찮네. 이 사람이 얘기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되겠네라고 확장해 나가는 이 그게 더 활동이 유리하다. 대선 가도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당 대표가 소외된 지역을 더 가고 표가 안 나왔던 지역을 가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연인 아무개가 오면 네. 네. 그냥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되는데 자연인 국민의힘 네. 당 대표가 오면 네. 네. 국민의힘 이제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네. 중도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대표가 왔으니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가는 거지. 직함 때문에 온 그리고 것이다. 공적인 그 행사라든가 네. 그런 어떤 이런 것만 하게 돼 있지. 네. 자연스럽게 앉아갖고 어디 뭐 예를 들면 마을에 가서 자고 네. 한 2박 3일 네. 동네 잘 어른 할까요? 네. 아니 보세요. 지금도 그게 제가 한 의미가 가지 있나요? 말씀드릴게요. 그 안희정 씨가 충남도에서 나올 때 예, 예. 다른 일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마을에 가서 잤어요. 네. 그리고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네. 같이 고스톱도 치고 할머니들하고 네.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괜찮요.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 도지사 되는데 도움이 된 사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민주당 최고위원의 직책을 가지고 다녔다면 혹은 자연인으로 다녔다면 어떤 게 더 도움이 됐냐 일장일단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이미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100% 결집이 돼 있으니 네. 중도 외연을 위해서는 민주당 대표 직할이 더 아.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 이제 뭐 연임을 하니 만에 요게 문제에 있어서도 그 당권 대권 분리가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거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당권과 대권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당권은 이제 당을 뭐 어떻게 움직이는 힘일 거고, 그다음에 대권이라는 건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건 거잖아요. 사실 뭐 대권이란 말이 맞는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는 것과 당의 어떤 지배적인 권한을 갖는 거를 분리하자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분리하자는 이 얘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분리가 됩니까? 되죠. 당권과 그러니까 이런 네.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네. 민주당의 당원 단계 보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지역위원장은 네. 6개월 전에 지역위원장을 내놓게 돼 있어요. 네. 그걸 왜 내놓냐면 제가 국회의원이면서 지역위원장이면 네. 예를 들어 저와 경쟁할 사람이 이제 그 동네를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의원 구성, 문영의원 구성, 뭐 예를 들어 주요 직책 그걸 이제 당직이라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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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전부 내 선거원 뛸 사람들로 다 임명을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룰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지역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 사람들 폭도 꽤 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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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식으로 지역위원회를 장악하죠. 그러니까 당직자들을 막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선 후보가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전당원 투표를 하니까 그게 네. 좀 적은데 네. 과거에는 주로 대의원들 중심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한 적이 있어요. 한 500명이. 네. 네. 그럼 뭐 내가 임명한 사람이 나 찍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을 경선을 공정성을 위해서 네. 6개월 전에 그만두게 하고 대행 체제나 운영형 체제로 운영을 해요. 네. 그러면 경쟁자들이 어쨌든 나의 경쟁자가 지역위원장이면 지역을 못 다녀요. 못 만나게 하거든요. 전화 다 해서 지금 내가 지역위원장인데 내 경쟁자를 왜 만나냐? 당신 자르겠다. 이러면 네네. 이제 못 만나잖아요. 아. 근데 6개월 전에 그만두면 네. 6개월 정도 기간에 나의 경쟁자는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방해받지 않아요. 경선의 공정성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국회의원 경선도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대선 경선 대선 하는데 경선에서 당 대표가 되면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자가 몇 명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심지어 지역위원장, 사고지구당, 조직책 임명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자기 마음대로.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못 건드리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들을 내 사람으로 다 바꿔버리면 네. 그러면 이거 현저히 공정성을 희비할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네.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은 네. 국회의원은 6개월 정도면 그래도 조금 경쟁자들이 숨을 쉬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대선 후보 같은 경우 1년 전이면 당원 당규를 바꾸거나 뭐 당직을 임명하는 것으로부터 시간이 좀 길게 되기 때문에 네.
1년 전으로 옷을 바꾼 거죠. 그래서 당내 경선의 경선을 공정성 때문인데 네. 네. 이거를 국회 지방선거의 안정성, 공천의 안정성 때문에 한 4, 5개월 더 하게 하면 네. 공정성이 더 아, 해칠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지방선거에 잘 아시겠지만 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이 지역에 말하자면 풀뿌리 조직을 잡고 있는데 네. 이 공천에 관여해 버리면 네. 이제 공천 잡음이 생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조금 과도한 아. 개정이다. 이렇게 보죠. 이게 약간 총선과 대선을 좀 달리 보면 네. 어쨌든 당에서는 정권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대선 아주 강력한 대선 후보를 내는 게 중요하고 그럼 아예 그 대선 직전 당 대표는 대권으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면서 네네.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센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경선도 하지 말고 그냥 가자.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 예를 들어 지금 그 말씀은 네네. 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데 무슨 대선 경선을 해. 아. 그냥 이재명으로 가지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선 지금? 경선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 대표 선거 자체를 그 정도 의미 부여를 해서 그냥 뭐 다 이쪽으로 힘을 모으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라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렇게 말했어요. 동교동계가. 네. 지금 무슨 도전자가 있어? 김대중 말고 우리 당에 무슨 후보가 있어? 똑같은 말이죠. 무슨 경선을 해? 그냥 네, 가지. 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들었어. 네. 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걸 네. 사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전할 기회는 줘야지. 아. 그 사람이 유력한지 아닌지. 네, 네. 만약에 그런 말씀을 네. 하시면 네. 그냥 이인제 아, 대권 당 대표 주고 아. 대권으로 하지 왜 노무현은 못 나왔을 노무현을 왜 것이다. 나오게 해? 아, 사실은 그런 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과거에도 저 친문 패권주의인지 갔다가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따문에 내가 민주당의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갔다고 봐요. 제가 이 타이밍에서 책 선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타이밍을 왜 기가 막히게 끝내. 그 책임져 있는 컷오프라고 봐요. 며칠 전에 만나서 점심 네. 같이 먹었는데 맞아. 비슷하네. 아, 그래요? 비슷합니다. 그럼 비슷해. 거의 뭐 윤정희. 여기 싱크로율 100%라고 전 비대위원장. 다음에 네. 만나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해봐요. 재밌겠네. 아, 지금 본인 지금 책 책 얘기해 아, 네, 얘기하잖아요. 네, 답답합니다. 네. 책 선전을 해줘도.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책에 보면은 네. 페이지 63페이지에 네. 당권 대권 분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당시에 정치개혁 과제가 3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당개혁에서 당권 대권 분리를 하는 아, 거다. 책 느낌이 근데 검은색에 금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경전 같지 않습니까? 네, 무슨 성경 느낌인데. 네. 쿨한 욕 이런 많이 뭐. 이 표지로 제가 욕을 한 사람 엄청 많이 만나고. 아니 근데 또 좋다는 사람이 더 네. 많아요. 아, 그거는 왜냐면- 의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아니 하겠죠. 아니 이제 그 예. 좀 고급스러운 책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칭찬을 하고 약간 그 고전적인 거 있잖아요. 네. 정치인 얼굴 크게 박아가지고. 박는 거. 예. 네. 박았으면 판매가 더 쉽지 제가 않았을 볼 겁니다. 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네. 최근에 정치 사회 분야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문재인 전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회고로. 책은, 네. 너무 얼굴 큰 사진만 딱 박아놨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러니까 얼굴 보고 사는 책이니까. 내용을 보고 사야지. 내용을 보고 사야지. 예? 물론 내가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유시민 형한테 밀리니까 네. 이런 말 하겠지만 제옥을 넣는다고 그래서 팔렸겠어요. 그래서 아, 그 그래서 디마케팅이죠. 지금 저 미음자는 민주당의 미음이고요. 아. 저 안에 있는 글이 민주당의 강령 전문입니다. 아. 작은 글씨로 금박을 네. 박아서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이 침침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질문을 뭘 드리고 싶었냐면 결국에 그 당권 대권 분리 여러 차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요 이슈가 일어나기 전에 아마 이 글을 1년 전에 쓴 쓰셨을 거, 텐데. 1년 전부터 쓴 거니까. 근데 이제 네. 또 페이지 143에 보면 아. 문재인 당대표 출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의 그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출마하지 말아달라 직전에 그랬는데 결국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대통령 나가고 싶으면 당대표 출마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 지금 더 유리하려면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모두 하고 있잖아요. 왜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은 다 안 들어요. 근데 잘 보세요. 네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연임, 저 연임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가 유리할까?라고 하는데 왜 불리할까를 내가 그 지점을 지적한 거죠. 네, 네, 민주 원리를 반대할 이유가 없죠. 네. 문재인 대표 나오실 때 저 이낙연 대표 나올 때 제가 반대해서 만류를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뭐 못 나오게 무슨 서명 운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권유한 건데 자 결과적으로 봅시다. 많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도에 더불어민주당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네. 거기 당 대표가 되셨어요. 네. 근데 그때 만류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당이 깨졌잖아요. 분당이 결과적으로 분당이 됐잖아요. 국민의 당 친문 패권주의라는 용어가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네. 대권 후보가 당 대표까지 해먹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반발이 생겼고 음. 결국 결과적으로 뭐 그 나가신 분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이 깨지면서 본인은 대표직을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럼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걸로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이 경랑의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가 온 거죠.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네. 자, 이낙연 선배가 처음에 당 대표 나오려고 할 때 대선 후보 지지율이 35%까지 갔어요. 네. 당 대표 되신 다음에 네. 연말에 음. 박근혜 탄핵 운운하다 사면 운운하다가 완전히 쪽박 찼잖아요. 네. 지지율이 20%가 빠졌어요. 네, 네. 잘한 겁니까? 아, 그럼 대표를 안 박근혜 맡았으면 네, 네.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는 좀 사면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정도는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걸 안 했으면이라는 네. 가정은 네. 예를 들어 이분이 대표가 아닌 네. 자연인으로 사면을 얘기했으면 그 정도로 지지율이 안 떨어져요. 아. 당 대표가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이 두 개의 사례는 네. 두 분 다 내 말을 안 들었지만 세 분째 지금 안 듣고 있습니다. 그분도 지난번에 제 말을 안 들었고 아. 근데 결과적으로 제 말 안 들으고 잘했죠. 지난번에는. 왜냐하면 선거 총선을 이겼잖아. 네.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되셔가지고 네.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도 좋고 당도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죠. 다만 지금 또 맞는 게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혹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은 제가 이제 쭉 듣다 보니까 네. 약간 수학 공식에 뭐 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야. 그래서 여기는 a와 b가 이렇게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걸 안 한다 이 정치권에서. 근데 이런 비판이 있지만 이제는 과목이 아예 바뀌어갖고 아. 과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면 딱 국민들 지지도 올라가고 뭐 안 좋은 것들 딱 빼낼 수 있는 리스크 해지되고 요렇게 이제 수학 공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당원들이 강력하게 원해요. 근데 그거 안 들으면 얼마 전에 저 국회의장 요 때도 그랬습니다만 원래 공식대로 가자면 수학 공식대로 가자면 이건 안 맞는 공식인데 이거 맞춰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다가 지금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수학 시간이 아닌 거 아닌가? 이 아이고, 네. 교시 자체가 바뀐 거 아. 아닌가? 질문 한 번만 더 과목 정리해볼까요? 자체가. 똑같은 네. 질문 하려고 했는데 정치 개혁의 핵심이 정당 왜 민주주의. 같은 내용의 질문을 두 분이 같이 또 따로 아니 해요? 수학 정리를 정신 워낙 얘기하니까 잘해요. 약간 정신이 네. 없어가지고 정리 전문입니다. 정당 네. 민주주의, 그다음 당원권 강화, 원내 정당화 지금 이 세 가지를 정치 개혁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과 원내 정당화가 지금 부딪히는 국면이 아닌가를 여쭤보는 아니 거예요. 우리 당은 네. 항상 두 개나 세 개의 가치가 늘 충돌해 왔어요. 네네.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절충하거나 혹은 거기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요. 그게 리더십이라는 것이고 민주당의 역사라고 써 있는 민주당 역사책을 기술한 이유는 그것을 충돌시켜서 어느 한쪽만 판단해서 어느 한쪽의 가치만 갖고 주도권을 잡았을 때 그다음에 반드시 후유증이 있더라. 아. 그거 하는 경험을 담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정치는 욕망의 세계를 다루고 그 욕망의 세계와 더불어 가치의 세계가 있어요. 네.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킨가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 하고 싶어, 혹은 당 대표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하고 싶지. 근데 너는 왜 하려고 해 물어보거든요. 네. 아. 그럼 누구는 당 대표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누구는 당 대표 하고 싶은 거 아니야라는 욕망의 세계를 얘기하면 선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하고 싶으냐 하면 나는 이런 세상을 꿈꾸기 때문이야. 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네. 라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대는 변하고 또 과거의 낡은 제도들은 바꿔야 되지만 네. 정치에서 변하지 않는 건 결국 공정한가? 너 혼자 해먹냐? 아니면 나도 할 수 있게 하는 거냐? 네.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많은 이 기초 단위의 국민들 혹은 당원들이 참여하게 할 거냐? 네. 네. 이게 늘 충돌하면서 왔던 거죠. 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할 때 하나의 가치를 더 앞세워서 다른 가치를 훼손하기보다는 네. 두 개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해주는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그것이 좋은 결론이다. 네. 그러니까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당은 네. 그것의 역사였어요. 네. 처음에 1인 정당이었다가 소위 엘리트 정당이었다가 당원 정당으로 왔어요. 네. 이거는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돼. 네. 근데 원내 정당이라는 것은 대표나 특정한 어떤 그런 그 소위 리더십들이 네. 의회의 민주주의까지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의회는 의회 민주주의 자체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네. 질서 있게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주자라는 네. 것이 원내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뜻은 당원 민주주의, 소위 음.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가치고 네. 원내 정당이라는 표현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 네. 그래서 이 두 개, 우리에게 두 개의 법이 있어요. 정당법이 있고 소위 말하면 그 국회법이 있어요. 네. 왜 같은 민주주의인데 두 개의 법으로 규율하냐면 국회는 국회의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정당은 정당의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든 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저 같으면 원내 정당의 가치도 지키면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더 확보하는 것.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가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아니 나는 잘 이해가 안 간다. 난 당원 중심 정당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인데 네. 그것 때문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옮길 때 국회의원이 낙선을 각오하고 네네. 바로 그런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려고 당을 옮긴 사람인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개의 가치를 같이 발전시키자. 음. 근데 지금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어떤 분이 국회의장 되기를 바래요. 네. 그러면 그 의견을 잘 취합해서 네. 그거를 선거권자인 투표권자인 국회의원들이 잘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 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음. 근데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맞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실제 본회의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뽑잖아요. 국회의장을.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가치를 충돌시켜서 어느 하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니 하나의 가치를 훼손하자고 한 방식으로 그 이렇게 당을 이끄는 것이 이것은 저는 꼭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는 어떤 기지를 갖고 있냐면 자 치열하게 내 토론하되 일단 결정이 됐어. 다수가 그걸 선택했어요. 네. 그럼 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후유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고치자고 얘기하면 되죠. 지금은 일단 결정됐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네. 네. 그러나 왜 그때 반대했냐고 물으신다면 네. 나는 이런 취지로 반대했다. 네.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반대 운동을 조직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네, 네. 이제 아주 심플하게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당원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게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 당일 거 아니에요, 맞나요? 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당원의 뜻이 많이 반영된다는 거는 꼭 우리를 대표할 사람들 뽑을 때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 뽑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원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거 이게 저는 민주주의 원리는 우리가 비례대표 제도를 얘기할 때 항상 비례성, 대표성 네네. 이거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게 민주주의 원리거든요. 네. 자 우상호라고 하는 사람이 서대문갑 국회의원이에요. 서대문갑 국회의원인데 전 국회의원. 네. 네. 이었죠. 그렇죠. 이 사람들 아주 신났어. 그래. 근데 국회의원일 때, 네. 자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때 전당원 투표한 것을 전 반대해요. 그러면 서대문구의 후보자를 정할 땐 서대문구에 있는 당원들이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왜 전당원 투표를 하나요? 아, 대표성, 비례성에 관한 문제인데. 네. 그러면 저희 모든 전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를 다 전당원 투표로 뽑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네. 유권자와 음. 저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후보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민주주의는 네. 좋은 게 좋은 거다. 모든 사람이 다 권한을 줘라라고만 가는 것이 꼭 바람직해 보일 것 같아도 이 대표성 비례성을 어떻게 할 거냐의 설계의 문제 항상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비례대표도 연동이 좋냐, 병립형이 좋냐 이런 게 한참 할 때도 계속 이 문제는 논쟁이었던 거 아닙니까 몇 년.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국회의장 선거가 바로 다음 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에 서운해하시는 당원들의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네. 그렇다고 우원식 의원이 진짜 수박입니까? 우원식 의원이 한나라당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다. 그 당원들이 추미애 의원님을 더 선호한 것은 추미애 의원님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도 네. 그건 존경한다니까요. 네, 존중한다니까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우원식은 국회의장을 하면 안 될 나쁜 사람이냐는 거지. 그리고 국회의장을 선택한 국회의원 우원식 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선택한 의원들은 다 나쁜 놈이냐는 말이에요. 이게 왜 색출을 할 문제냐는 거지. 가결파를 색출한 거는 색출할 만해요. 아. 왜 우리 당 대표를 검찰에 넘기자고 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네. 사람들을 색출하자 하는 거는 나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아니 민주적인 공당에서 민주적 경선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았고 이 사람을 뽑았는데 다 각자의 사유가 있을 텐데 네. 추미애 의원을 지지한 당원들의 생각도 존중하지만 우원식을 지지한 국회의원 뜻도 존중해야지.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색출하고 그래서 내가 오연식 찍었다는 말을 얘기한 것이 막 무슨 양심선언처럼 돼버리고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가 있는데 저게 민주적인 거야? 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열정은 이해하지만 네. 제도는 네. 더 고유한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설계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많이 더 고쳐져야 되겠지만 두 개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권 후보가 1년 남았을 때 당권을 쥐고 있을 때 내려놔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안정성이랑을 어떻게 지킬 거냐 네. 하는 문제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네. 두 개의 가치를 항상 충돌해요. 네. 당에서 그러니까 당의 논쟁이 생기죠. 왜 논쟁하겠습니까? 이 가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네, 네. 이 가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토론이 늘 벌어지는 게 당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좀 더 많은 의견을 대표하는 의견이 채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표 말고도 이제 사실 그 당내 많은 정치하는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분들은 보면 뭐 그게 본인 철학인지 아니면 인기 영합성 발언인지 모르겠으나 야 국민들이 나한테 국민들 뜻을 잘 받들라고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안 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 한심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 네. 때로는 내 서대문 갑이라는 지역에서 저는 네. 서대문 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예. 서대문 갑에 있는 핵심 당원들의 생각과 서대문 갑에 존재하는 비당원 네. 유권자들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네.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당원들이 그때- 충돌하면 되나요? 국회의원인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예. 절충해요. 왜? 다음에 또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그렇게 살면서 네. 왜 우리 정당의 중앙당만 오면 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그분이 자기 지역 유권자의 얘기를 듣느라고 당원들의 의견을 약간 더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박은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정치죠. 그게 정치라는 네. 영역이 정치죠. 그래서 저도 대표성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저는 저를 찍어주지 않은 한나라당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요. 국회의원 할 때. 네. 근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나를 찍어준 사람 얘기만 들으면 나는 네네.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여전히 후보지. 네. 이런 민주주의 문제가 늘 생긴다. 그럼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집요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당원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네. 선거 전에 경선 때 아니면 뭐 저 총선할 때 당원들의 뜻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여러분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진짜 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지 말고 당원들 의견이 있어도 나는 당원들 의견 좀 들어보고 국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적당히 절충하면서 나는 정치할 거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시작을 했으면 그러면 후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짓말장이라는 아니, 근데 거예요. 당원들이 그거는- 생각할 그거는 때 마음이잖아요. 아. 사실은 네. 당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죠. 네. 사실은. 네.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당원들의 의사와 유권자의 의사가 충돌할 때 네.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네. 절충한다고요. 네. 거기서 조화를 만든다고. 네. 나도 국회의원이니까 네. 제 얘기는 네. 당원들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이 네. 엇갈릴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네. 국회의원이라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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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선거 원리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당직은 네. 당원들이, 당 대표는 최고위원은 당 대표들이 뽑아요. 시도당 위원장도. 네. 예.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견을 50% 반영하잖아요. 네. 여론조사 방식으로. 그래서 한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니까 네.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이. 네. 이렇게 원리로 배분한 거예요. 음. 그런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더 많은 권리를 달라고 하실 수 있죠. 네. 그거 더 많은 권리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네. 네. 결과적으로 그럼 그분들을 설득하고 네. 그러면 여기에 직접 투표권을 주는 것이 맞냐 아니면 직접 투표권을 못 드리니까 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네네. 현명하지 않았냐는 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 결론이 났으니 네. 또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네. 더 이상 네, 제 아유, 너무 얘기가 길게 뭐 얘기했어요. 네, 이게 맞아요. 얘기 물어봐. 아닌데. 별 중요하지도 않은 네. 얘기. 중요하지 않다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중요하지만 끝났어요. 이제 지금 받아들입니다. 이제 수긍의 시간이 왔어요. 저 네. 다음 또 책 얘기를 해보면 네, 또 생기니까. 네. 계속 들고 있습니까? 아, 그거? 165페이지에 잘하고 얘기가 있어요. 나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165페이지 훌륭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원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을 딱 보면 아. 그때 이야기를 한번 안 해볼 수 없는데 원내대표에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됐을 때 그 당시에 몇 년도죠 그게? 2016년인가요? 16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네. 박지원 국민의당 기가 원내대표. 막혔어요. 근데 기가 이분들도 막혔어요. 근데 쟁쟁한 분들이잖아요. 네. 아, 근데 저도 그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아, 네, 나요. 그래요? 왜냐면 되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슈들이 신나게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네. 싸워도 그냥 뭐 해결될 거란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이때 원구성 협상한 얘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방문 닫아놓고 세 분이 모여 앉아서 네. 그 뭐 필요하냐고 서로 이제 다 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의장 가져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의 정지석 원내대표한테 뭐 필요하냐고 법사위냐 예결이냐 얘기했을 때 거기서 법사위원장 내놓으면 나는 그냥 큰일 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무조건 달라. 그래서 그럼 거기 법사위원장 주고 그럼 예결위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을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도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7개 받겠다고는 했으나 네. 굉장히 갈등이 컸잖아요. 사실 뭐 그냥 백기통하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더 이제 길어졌을 텐데 두 원내대표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저는 사실은요. 이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상임위원장을 어디가 어디를 가져갔냐는 협상을 3개월, 4개월씩 싸우면서 하잖아요. 네. 참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또 당원들이 일부가 흥분하시겠지만 네. 저는 보면요. 네. 지금의 국회법과 선진화법을 보면 네. 어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네. 결정적이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할 때 다 직회부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랬지 우리가 법안 처리 못한 게 없어요. 그 법을 바꿨거든. 5분의 3이 합의하면 네,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하잖아요. 네, 네. 이제 법사위원장 권한은 과거의 법사위원장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싸워요? 명분 싸움이죠. 아 근데 이제 직전 국회에서 우리가 21대 마지막 2년 동안은 사실 원하는 법안은 거의 제가 그래서 법사위로 양보를 해야 지고 된다고 있었다. 생각한 게 아니라 네. 결론적으로 개원 협상에서 어느 상임위를 가져갈 거냐에 다투는 게 결국은 제가 볼 땐 과연 그게 이렇게 중요했을까? 저는 법사위원장 주고도 탄핵했잖아요. 그땐 또 구도가 3당 구도 이게. 아니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네. 결국 어떻게 조화롭게 하면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네. 결과적으로 정치력의 문제지 어디에 뭐 근데 그때는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소추위원장을 했는데 잘했어요. 네. 내가 그래서 강릉 가면 그 양반한테 내 말을 못해. 아 그때 잘해서. 잘해서.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떨어지잖아 그 양반이. 내가 칭찬하면. 근데 그래서 그 양반이 그다음에 공천을 못 받았죠. 강릉에서 무소속으로 됐죠. 무소속. 근데 보세요. 그걸 각오하고 한 거예요. 내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야당이 192석이에요. 네. 그때는 우리가 123석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23석일 때 협상은 저처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192석인데 네. 추경호 대표가 협상장에도 안 들어오고 네. 핵심 상임위원장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꼭 오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서 이 말을 역으로 추경호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상임위원장 뭘 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너희들한테 뭐가 중요하냐. 네? 어차피 주도권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네. 192석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나 같으면 법사위원장을 주고 운영위원장 가져가겠어요. 근데 그 얘기도 하긴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랬더니 나 운영위원장 주라고 했다고 또 그 저 문자 폭탄이 들어왔던데 네. 그거는 협상으로 내가 추경호에게 주는 네. 일종의 아이디어였지. 출구인가요? 네. 근데 지금은 결국 뭡니까? 괜히 명분 없이 싸우다가 네. 자기 시대 갖고 싶지 않은 7석만 갖게 된 거 아니에요. 7개의 상임위원장만. 네, 네. 네. 결과적으로 뭐가 이익이에요?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고 네. 운영위원장을 가져갔으면 네. 추경호 저 원내대표가 네. 상임위원장 하잖아요. 아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운영위원장도 안 되고 법사위원장도 안 된다는 그 아니, 원칙이 협상을 강했잖아요. 했으면 네. 합의가 됐으면 법사위원장을 준다는 합의가 됐으면 운영위원장 줘도 된다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역시 당원 얘기가 아니 또 그것도 나오는데 다 상의하면 네. 답이 나와요. 아. 근데 이런 엄밀한 협상의 디테일까지 어떻게 당원들에게 다 물어보고 합니까? 그거는 사실은 위임된 대의민주주의에서 위임된 협상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하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협상 내용 하나하나 다 체크 못합니다. 네. 나중에 원내대표가 와서 이렇게 협상했으니 네. 이해해 주세요. 아. 그러면 좀 아쉽다.
왜 이렇게 했냐? 아쉽다요. 근데 박홍근 그때 아니, 원내대표가 그렇게- 법사위원장 주고 욕을 지금까지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그만큼의 룸이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은 원내대표는 생각도. 원래 욕을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욕 안 먹었습니까? 그때 법사위원장 줬다고? 네. 문제는 그러나 네. 탄핵을 했잖아요. 네. 결과로 네. 성적으로 개혁 입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당원들의 열망은 네, 네. 그거는 손가락 끝이고요. 네. 진정한 의미는 검찰 개혁, 아. 진정한 의미 개혁을 네, 네. 해달라는 거잖아요. 아. 그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법사위원장을 주고도 할 수도 있고 아. 저는 네. 이 상임위원장 교섭을 보면서 당원들의 열망은 뭐냐면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라 네. 라고 하시는 말씀이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좋다. 네. 그러면 내가 자신 있으면 네. 몇 개의 상임위를 양보해서라도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몇몇 핵심 법안을 내가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그게 더 중요했지. 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법안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최상병 예. 특검법. 그럼 최선명 특검 받고 법사위원장 주문 아. 상관없지 않겠어요? 아.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당원들의 본심은 제대로 하라, 제대로 싸워라, 제대로 개혁하라고 하는 열망이니 네. 그걸 일부 상임위원장 가져온 거로 땡치려고 하지 말고 네. 국회의장 선거에 20% 당원들 준 걸로 땡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을 이해하고 그걸 해결하기 노력해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 20년 전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개혁은 멀리 느껴지지 않게 더디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예를 들어 법사위를 줬다, 혹은 뭐 운영위를 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그 원내대표는 굉장히 저는 아마- 법사위원장을 주자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아니, 없어요. 법사위 아니고 뭐- 법사위원장은 네. 이번에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네네네. 192석인데. 네. 근데 이거예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면 네. 운영위원장 정도는 줘도 된다. 왜? 운영위원장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래 국회를 해본 사람이 알지. 네. 자, 해봐서 법사위원장은 아는데. 역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양보하자는 네. 게 아니야.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각대 네. 타협을 통해서 운영위원 그게 만약에 합의 처리가 된다면 네. 합의 처리가 더 중요하니 운영위원 정도는 법사위원장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네. 네. 합의가 된다면 운영위원장은 좀 좋다. 음. 그런데 추경호 위원장이 운영위원장도 법사위원장도 어차피 못 가질 거 뻔히 알면서 자기 당원들에게 타협허를 찍히기 싫어서 결국 운영장관 뺏긴 거예요. 저는 보면서 야 뭐가 실리냐. 결국은 너네 이거 결국은 이렇게 7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럴 바에는 운영위원장을 받아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건 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뭘로 바라볼까에 대한 시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당원분들 혹은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국민의힘이라는 저 정치 집단을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래서 하루빨리 조금 이제 소멸시켜야 될 그런 대상.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이 크고 지금 입법 같은 것도 빨리빨리 시켜갖고 그냥 밀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타협과 협상의 대상보다는 빨리 이겨내야 될 대상, 극복의 대상, 혹은 뭐 소멸의 대상,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아마 당원들은 계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전 의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어떤 그 작동 원리 같은 거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하시니까 그렇게 좀 보시는 건 아닌가. 뭐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데 네네네. 대한민국 의회가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만 국회를 운영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당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네네네네.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은 아마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원하시는 정서도 아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까? 그분들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200석 가까이 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8석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 당 패스하면서 죽여버려요? 패싱하면서 어떻게 민주당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민주당 속도전을 더 내라.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못 네, 이해하는 네, 네, 거예요. 네, 우리 네, 모두 네. 다 아는 아는 얘기를 서로 얘기인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왜 길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저를 공궁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아이, 무슨 당원과 말씀이세요? 우상으로 전선을 네, 만들려고. 그만. 그래서 우리 최경수 프로가 원내대표를 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투쟁력을 발휘하는데 사실상 원내대표 투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
하나만 아주 조그만 아니, 뉴스 하나만 하세요. 해도 돼요. 네. 그 시간 다 돼가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리 배정 이야기가 나오는 전 이게 재밌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원내대표 하실 때 정의당이 이제 의석수대로 하면 규모가 전보다 축소돼가지고 원내대표 회의실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지금 사무실 이야기가 초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노회찬 의원이 회의실 쪼그라들어서 조금 그런데라고 했더니 그냥 그 회의실 두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약간 공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너무 의석수에 비하면은 공간이 좁고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요때도 민주당이 좀 움직였어야 됐나요? 그거는 내가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지금 원내대표 비교되는 얘기라서 지금 어떻게 공간을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공간을 드리지 않았나요? 아니, 공간은 국회법에 따라서 그렇죠. 가졌고 추가로 뭘 주진 않았는데 조금 줬잖아요. 좁다. 예, 그리고 조정을 조금 좀 약간 했다. 구석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네. 구석이 그 위치는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당시의 정의당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회의실을 뺐어야 돼요. 의석수가 6석이었으니까. 예. 지금 조국혁신당은 의석수가 10석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 회의실까지 확보가 됐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정의당은 회의실을 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위 최고위원회 회의를 그 기자들이 와서 하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할 공간이 없었어요. 네. 국회 내에. 그럼 당사로 가야 되는데 예. 요즘 잘 아시겠지만 정치부 기자들이 당사로 오라 그러면 잘 안 가잖아요. 가죠. 그러니까 멉니다. 국회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배려를 하고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 우리 수석 부대표실이 빠졌어요. 수석 원내 부대표실 수석 부대표. 그렇죠. 수석 그럼- 부대표실과 일부 전문위원실을 뺐죠. 그리고 네. 그때 사실은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30몇 석의 당이 생겼기 때문에 네, 네. 그 당을에게 그만한 공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당도 그때 일부 양보했어요. 네. 저만 양보한 게 아니라 근데 근데 그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서로 배려죠.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회의실은 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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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되면은 정의당은 최고위원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려를 한 거죠. 네. 질문 한 가지만 좀 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분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지명하는 게 어떤가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 제안하는 법안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뭐 이런 분들이 예. 이 한동훈 네. 위원장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건 대통령 출마 선언입니다. 어, 당대표 대선 출마 선언이 출마다.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네. 결국 저분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예. 그러려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으니 차별화해야 된다. 그럼 뭘로 차별할 거냐? 저분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 내용은 뭐 저렇게 전제를 걸어놨지만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네. 두 번째가 제2부속실 만들어야 한다. 네. 네. 지난번 총선에서 패한 원인이 세 가지인데요. 국민의힘이 하나가 대파 논란으로 이 일관제는 민생 무능론. 네. 네. 그다음에 이종섭 호주 대사를 네. 호주로 도피시켰던 네. 이게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 있는 네, 건데 네, 네. 이게 바로 오만. 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음. 하지? 이거 세 번째가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 모터 사건 플러스 멍구백. 뇌물백. 전 뇌물백이라고 주장합니다. 뇌물백. 네. 근데 그 중에 두 개를 지금 네. 건드린 건드렸어. 거잖아요. 저 영린을 건드린 건데 네. 제가 보면서 단단히 결심했구나. 저 사람이 총선 때 저걸 못 썼잖아요. 네. 총선 때 저 카드를 썼으면 저렇게 했으면 네. 우리가 10석은 더 잃었을 겁니다. 어허. 근데 제가 보면서 저런 발언을 하다니. 그래서 야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자는 세 명과 네. 대통령과 차별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싸움이 시작됐다. 어허. 저는 이건 대단히 국민의힘이 있는 데 있어서 대단한 큰 변화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있어서 뭐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얘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 대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저건 경선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답변할 의미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법을 가져가면 되고 네. 그런데 한동훈의 말하자면 포지셔닝 아하. 저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접근이다. 그래서 긴장해야 된다. 만약에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한동훈의 저 포지셔닝을 선택해 주면 네. 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도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와요. 그래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 진짜 진정한 의미의 대선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뭐 일각에서 만약에 한동훈이 떨어지고 음. 국민의힘 당원들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의원 중에 선택한다. 음. 대통령과 그래도 좀 편하게 지내자라는 네. 쪽으로. 그러면 한동훈의 바람은 안 부는 거죠. 음. 그러면 조금 우리가 편해지죠. 음. 그러니까 참 이런 면이 좀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예를 들어 네. 한동훈이 대표되고 그래서 열심히 저 정부와 혹은 용산과 각을 세우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국면에서는 여권의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가 올 수 있지만 예. 대권은 회고 투표, 평가 투표가 아니고요. 네. 미래 투표, 비전 투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렇게 착사를 내서도 박근혜가 더 좋다고 박근혜를 찍지 않습니다. 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의 저 포지셔닝이 다음 대선까지 어떻게 이어질 건지를 저는 더 주목해서 보는 편이고요. 당권 도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가 저런 주장을 해놓고서 대통령 후보 당 대표가 되면 네. 정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중도층에서 네. 야 이거 봐라 한동훈 하면 윤석열의 아바타고 오른팔로 들었는데 네.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청와대 대통령실을 향해서 네. 싸움을 거네. 그것이 주는 파장이 네. 꽤 있을 지지자 안에서는 열받겠지만 네. 다음 대통령 선거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네. 네.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론을 하나만. 네. 저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이 어제 출사표를 보고 뭘 느꼈냐면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저런 스탠스는 양쪽에서 다 욕먹을 만한 최악의 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제 얘기는 네. 결국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네.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네. 성공한다면 아. 그러면 민주당 상당히 긴장해야 된다. 네. 근데 실패하면 네. 우린 좋죠. 아니, 그러니까 당선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최혜병 특검법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통적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한 비판을 받겠죠. 근데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뭐냐면 우리가 특검법을 내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법을 받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아마 이러면 다시 발의하는 과정부터 또 지난한 협상이 이어지겠죠. 시간 끌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런 정도의 속셈은 다 갖고 하는 건데 네. 그러나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아, 여기까지도 많이 온 거다. 예를 들어 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네. 저런 스탠스를 취했으면요. 네. 우리 당에서는 절대 용서를 못합니다. 아. 무슨 말인지 근데 아실 만약 거예요. 우리 당 대통령 출입하고 지지율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바로 납득합니까? 이게 네네. 그리고 실제로 떨어졌을 거예요, 100%. 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의의 선택을 할 때는 성공해요.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들 때 네. 저는 처음에 이준석 씨가 당 대표 나왔을 때 코웃음 쳤어요. 네. 에이 대한민국 보수가 대한민국 국민이 나 좀 잘 알아. 음. 무슨 이준석 같은 해병아리가 당 대표가 돼? 응? 그럴 리가 없어. 아, 근데 그리고 의외에서 그때 그걸 해버렸어요. 정치부 기자들하고 먹을 때도 내가 에이 이준석 많이 어떻게- 틀리십니다. 어떻게 예언함. 많이 틀려. 근데 네. 그렇게 많이라기보다는 좀 아, 일부 일부. 결정적인 거를. 네. 네. 그래서 이준석 씨가 딱 당 대표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할 때 네. 이준석과 안철수 효과가 꽤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 때문에 결정적이었다고 말하지 않지만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를 못 먹은 데는 네. 못 먹었다는 건 유권자 표입니다. 표를 예. 네. 실제로 이준석 대표 역할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20대 남자 다 먹었어요. 다 표를 가져올 수 있었다. 네.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지층이었는데. 한 60%. 우리가 그때 30% 겨우 간간히 그랬죠. 우리가 0.73% 7% 졌잖아요. 네. 안철수 씨가 일부 중도층 표를 윤석열한테 가져갔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한동훈 원래 한나땡이었거든요. 네. 한동훈이 한동훈 나오면 땡큐. 나오면 왜냐면 어차피 윤석열 꼬봉으로 나오고 그럼 뭐 꼬봉이요. 차별화 못하면 네네네. 어차피 우리가 뭐 네. 그 정도는 그러면 우리가 유리하다. 아. 근데 좀 저렇게 차별화를 하겠다고 나와서 저게 내용으로는 국회에서 생기는 일이고요. 네. 일반 국민은 네. 아 하겠다 이렇게 일반 이해한다. 국민은 태도를 봐요. 아. 윤석열과 한동훈이 붙었네. 싸움이 시작됐나라고 이해하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한 그 뒤에 조건을 보고 있지만 네. 그건 여의도고요. 네. 일반 국민들은 야 한동훈과 윤석열이 싸움이 붙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투표해서 누굴 선정하는가 좀 보자. 네. 큰 싸움 구경이 생겼어요 장터에. 네.
벌써 너무 일찍 붙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맞다면 너무 일찍 붙었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그 평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네. 저게 어떻게 규율되는가에 따라서 한국 정치에 또 큰 또 하나의 변수가 하나 생겼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네. 저는 여기서 같이 판단을 한 게 아니고요. 네. 대단히 정무적 판단만 한 거예요. 아. 근데 붙었다. 이게 싸움을 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건 대선 출정 선언과 대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 한동훈 씨가 저렇게 저런 식의 대통령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저런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죠. 네, 네.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라면 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투도 흉내가 안 되네 나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할까 말까요? 나도 가끔 청dim어서 좀 하는데 저는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동료 시민들과 이 사람 말만 하면 위해서 성질이 나냐 왜? 나는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운동 잘하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네. 저기 굉장히 재미있는 싸움이 붙었다 이렇게. 그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돼요? 저 몰라요. 저 솔직히 국민의힘의 내부에 당원들 내가 윤석도 맞추지 못했잖아요. 방금 비웃었으면서 뭐 국민의힘 쪽은 잘 못 맞춰요.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아직은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심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동훈이 된다고 판단했었는데 네. 저런 포지션을 가지고 되면 이게 더 복잡해져요. 우리 입장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무엇에 의해 주로 많이 좌우가 됩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뭐 어떤 시그널 혹은 뭐 이렇게 최 기자한테 조직. 한번 좀 물어봅시다. 나도 궁금해. 국민의힘은 잘 나 국민의힘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네. 국민의힘 잘 모르시는데. 국민의힘 잘한다고 그러면 수박으로 바로 몰려요. 아, 이제 여름 됐는데 참 수박 얘기가 이제 수박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죠? 민주당에서도. 아 최근에 많이 들으셨어요. 거의 들을 얘기를 다 들으셔가지고. 아니 이제 수박 논쟁 이런 것도 이제 알면서 왜 질문 자꾸 이런 식으로 내가 보면은 이 정 선생이 좀 문제가 있어. 네, 저열합니다. 모른 척하면서 다 네, 저요? 네, 그 네. 사람 좀 문제가 있어.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나를 괴롭혀.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자, 하여튼 뭐 우리 네. 우상호 의원님 질문이 모시- 많았지만 네. 적겠습니다. 일단 뭐 책이 제일 책을 중요한 거 마지막에 같네요. 네, 이렇게 하나 제목이 근데 이제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대부분의 내용은 네. 이 1년, 책이 다 1년 있죠? 전부터 집필한 이 책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왜 내신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제목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민주당의 처음에 기획 1999 처음에 기획은 네. 25년의 정치 인생을 특히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뭐 정리하는 책 한 권 내고 싶다. 저는 출판 기념회 안 했거든요. 네.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원래 2001년도에 썼던 아, 자서전 같은 책을 네. 표지가리만 해가지고 아, 싹 출판한 거고 표지가리. 썸네일만 거의 뭐 바꿨군요. 출판은 국회의원, 썸네일만. 국회의원 시절에 새로 써서 아.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은 것은 네. 저도 출판사를 해봤잖아요. 네. 출판이라는 것을 뭔가 당선에 이용하거나 네. 네. 무슨 요거 만드는데 활용하고 이런 걸 내가 좀 싫어했어요. 정치 그래서 자금입니다. 저는 안 했고 네네. 요것도 국회의원이 끝난 다음에 한 거예요. 아, 그 은퇴 자금은 완전하게 마련하신 것으로 아닙니다. 아닙니까? 확실히 국회의원을 그만두니 네. 아, 부족해요. 방문객이 근데 네. 의원들이 한 100여 번 가시지 이재명 대표도 가지 않았어요? 다들 가셔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2만 원 내고 2만 원이요? 책을 딱 2만 원. 그거는 법을 지킨 거예요. 아, 그 18,800원을 내고 진짜 책을 사신 거예요? 22,000 22,000원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싸게 사가지고. 중고로 사신 거예요? 할인 벌써 중고라니 무슨 소리야? 알라딘 아니에요? 알라딘? 이 장르만 여의도가 아니구만 이거. 이거 아니 완전히 이게 진짜 실제로 교보문 거 링크 주신 거로 제가 샀는데 아. 18,000 얼마더라고. 그래서 10% 할인에다가 9,800, 19,800원이죠. 아, 19,800원이었나 지금 보다. 당근 가면 5천 원이면 사요. 아직 안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직 안 아직 신간인데. 자. 대본하면 3,000원. 아 진짜 이게 정말 네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리하는 그래서- 게 필요했고. 참모들은 네. 우상호가 살아온 정치 인생을 정리하면 아. 그것도 의미가 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보단 민주당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한 책이 없어서 네. 정치인들이 전부 자기 얘기 쓰고 자기 네. 저기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때 어떻게 잘했냐 이걸 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후배 정치인들 또 정치부 기자 네. 정치학을 전공하는 분들 네. 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참조할 수 있는 민주당 역사를 내가 체험한 거를 가지고 쓰자. 그래서 여기 뭐 정사 야사 다 썼으니까 네. 네.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번 읽으라고 쓰신 거예요? 저 읽으라고 사실은 쓰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고요. 당원, 국회의원.
예, 300만 정도는 사야 된다고 보시겠군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네, 근데 어쨌든 3만 부 팔면 대성공이에요. 어우, 진짜. 정치인 책이 그러면 진짜 10세 3천 권도 안 찍는 건데 나간대요. 그럼 3천. 엄청난 예.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어쨌든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로 아, 10위 안에는 정치 사회 분야. 아하. 1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얼굴을 크게 박으신 분 그분 2위는 길이고 유시민. 시민형이 그때 네. 왜 끼어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3위는 형님은 사옵니다. 내 네. 인생에 도움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형 책만 듣게 나서도 지금 아직 순위가 더 아 근데 이제 유시민 그 전 작가님이라고 표현하자면 네. 그분은 출판업계 손가락 안에 드는 아, 그렇죠. 네. 마이더스의 순위라고 그러죠. 그냥 내면 팔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괴를 달리하시는 게 아니 좋지 내 얘기는 내는 건 좋은데 왜 내 책 좀 타이밍이- 판 다음에 아, 시기가. 그렇지. 내가 뭐 내가 문재인 유시민급이라고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네. 겸손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런 급은 아닌데 네. 그 형님 책 때문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왜냐면 돈이 필요하십니다 거기도 지금. 벌금 내야 그쵸, 되니까 내야 되니까. 내야 됩니다. 그 정도 돈 다 벌어놨어. 그 형 책이 몇 권인데 맞습니다. 굳이 내 거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오실 필요는 없잖아. 네. 결국 뭐 책 낸 이유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돈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아니 이제 은퇴 자금 필요합니다 은퇴 또. 자금. 네. 나 은퇴 아니에요. 아 맞아 서울시장 자꾸 출마하십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거는 1년 후에 결정하기로 했고 네. 은퇴했다고 자꾸 그래요. 요즘 뭐 하세요 그래서? 저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지금 아. 그래서 요 얘기는 꼭 드리고 가야 되는데 네. 이한열 기념사업회 사이트에 들어오셔갖고 네. 후원하기를 누르시면서 월 10,000원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네. 이한열 기념사업회 재정이 안정적이 되지 않으면 저는 다시 정치권으로 못 돌아옵니다. 아. 제가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마음속으로 서약을 했어. 네. 여기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네.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아, 회원의 다시 돌아온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월 10,000원씩 내시는 분이 지금 한 600명. 오.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월 10,000명. 아. 지금 몇 분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가는 1,000명 거예요? 됩니다. 1,000명 정도. 아. 400명 남았네요. 정치권 복귀까지 400명 남으셨어요. 카운트다운 시작입니다. 네, 금방입니다. 여러분이 뭐. 우상호의 복귀를 원치 않는다면 네. 네, 그냥 외면하시면 되겠고. 정 선생. 가져오셨는데요? 정 선생 이 사인 CMS 갑니다, 있죠? 지금. 이거 뭐 갖고 다니세요? 학교에서 받아야지. 실비보험 2만 원짜리 드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무슨 전도지도 아니고. 그럼 안 되겠네. 아, 그럼 뭐 라고 터지가 비싼 모양이니까. 네. 다음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민주당 1999-2024 네. 저자 우상호 전 의원님과 함께 네. 현 정치에 대한 이야기 많이 좀 배워봤고요. 다음에 또 책 나올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아니, 이거 자주 책 배우면 다시 안 나와 이거 네. 이거 짧고 굵게.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뭐 한번 저 1,000명 돌파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우상호 의원님. 영원히 나오지 말라는 소리. 뭐 희망적으로 보셔야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